GS건설 한번 보죠. 47,000원에 3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GS건설을 굉장히 좀 건설주 내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요즘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거의 똑같은 말, 이건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거의 딱지가 않을 만큼 했던 말인데, 최근에 시장은 많이 오른 거는 매도를 하고요,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S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 내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남북 경협주들이, 그러니까 남북 경협으로 한번 급등했을 때 나머지 종목도 지금 거의 많이 빠졌는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조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익 실현 나왔던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뭐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 그러니까 저가 수주된 부분이 이제 좀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잡힌 거죠. 그러면서 마진율이 떨어졌다, 이쪽인데요. 뭐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영업이익률, 여러분 4대 주요 건설사 한번 영업이익 쭉 살펴보십시오. 압도적으로 지금 GS건설이 훨씬 높습니다. 다 평균적으로 6%대잖아요. 6%대인데 이번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이번에 안 좋게 나온 게 6%대예요. 근데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데, 이쪽 관련 물량은 사실 이제 저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쪽의 플랜트 수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저가 수주로 나오니까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고, 베트남 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주택을 공급한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매출에 잡힐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3분기랑 4분기로 넘어가면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전체적인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긍정적입니다. 8% 후반대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사 내에서는 여전히 탑픽이고요. 우려할 부분이 별로 없죠. 나머지 주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쪽 부실 관련 리스크가 있지만, GS건설은 이미 그 부분을 모두 털어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경협 관련 부분을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협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협은 말 그대로 보너스. 근데 중요한 건 경협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협 이슈가 나오면 같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덜 빠지고, 이런 종목이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관련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원래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구간, 충분히 저는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홀딩입니다. 다만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겠죠. 비중이 만약에 저는 15% 내외였다면 추가 매수로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30%니까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2,000원 이탈되면 일단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121선 수준, 그러니까 4만 원까지, 제가 보기에는 42,000원이 이탈되면 4만 원까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4만 원에서 다시 한번 매도한 물량을 고스란히 다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목표가, 단기 목표가 일단 55,000원까지 보시고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실적 관련 부분, 특히 3분기,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은 GS건설이기 때문에 추세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42,000원 이탈 시 절반 매도, 그다음에 그 절반 매도한 건 4만 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추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55,000원 설정하고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